개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간지의 조합이 60가지 패턴인데 모르죠. 이제 또 어떻게 나중에 변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120가지 세트가 나올는지 아니면 지지에 토가 2개가 떨어져 나가고 50가지 세트가 될는지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 기본적으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먼저 하도에서 그런 상징체가 드러났고 이거를 10천간 12지지로 세분화해가지고 그리고 만나지는 구조와 배합에 따라 가지고 60가지 세트로 정해서 어떤 인간은 물론이고 자연의 변화까지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호 체계, 상징 체계, 이거를 이제 10천간 12지지 체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세트로 만나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연구를 해보시면 다 이렇게 갑병무경임의 양간은 다 신자진 인호술로 지지가 결합을 하고 신자진 인호술은 수하운동이어서 수는 기적인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을정기신계의 음간은 축묘사 미해유 사유축 해묘미로 붙어가지고 물질 운동을 해요. 물질 운동을. 그래서 천간지지가 다 붙는 게 다른데 그 중에 임계하고 병정은 이렇게 좀 천간지지가 음양의 에너지가 달리 붙어가지고 그죠? 그거는 음극생 양, 양극생 이름이 시생하고 일양이 시생하는 물극필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달리 붙습니다. 달리 붙고 개라고 하는 거는 갑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가 어떤 그 변화의 물질의 아니면 현상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시작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갑자에서부터 갑자월축 병인 정미에서부터 이렇게 경신신유 임술 개해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개해라고 하는 이 천간지지 간지의 모습은 세상을 변화를 한 바퀴 쭉 돈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우로가 비와 이슬이 이렇게 내리면 그게 모여서 개울을 시내를 강을 그런 다음에는 결국 어디로 모입니까? 이렇게 바다로 모이는 거고 그게 해수가 되는 거고 이거는 지혜의 보고가 되는 거고 영감의 원천이 되는 거고 그러한 형상이 개해라는 거죠. 개해. 네. 그래서 이렇게 유금을 전년도에 시종자 결실을 유금을 술로 이렇게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해에서는 해중의 간목으로 신금이 변하는데 술 중에 정화하고 해 중에 임수하고가 정임한 목을 해서 신금을 간목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해중의 간목은 자를 지나고 축을 지나서 인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워내려고 하는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인데 자연에서는 이렇게 해, 자, 축, 인으로 가지만 실제 에너지의 흐름은 그 다음에 갑자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갑자로. 그래서 뭔가 일순을 60갑자를 마치고 이렇게 새로운 뭔가 시작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해중의 간목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성향을 그러한 에너지를 개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해는 그래서 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수가 되는 거고 수는 일반적으로 목화토금수 중에서 지혜, 인의해지신 오상에서도 지를 배속을 하고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수는 그러면서도 총명하다라고 하는 천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감이라고 하는 그런 성향과 같이 결부가 되고 이미 갑자에서 시작이 된 그러한 에너지가 개해로 맺혀져 있는 근데 개해는 해중의 간목으로 새로운 스타트를
어떤 준비하려고 하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는 이러한 알파 오메가의, 사실은 계절은, 자연은 끝과 시작이 없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변화를 또 이런 어떤 그 명리로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눠서 보려고 하니까 갑자를 시작이라 그러고 개해를 끝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비슷한 에너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바뀌면 개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갑자는 청간도 신자진 운동을 하고 지지도 신자진 운동을 하고 이런 응축 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거예요. 완전히 이러한 빛을, 생명체를 안에 씨앗을 품어서 다 이렇게 꽁꽁. 흔히 우리 양자역학이나 아니면 현대 물리학 같은 데서는 이렇게 블랙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치 블랙홀과 같은 형상이 임자 형상인 거지.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 임자가 뭔가 이 압축이 극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 변동의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개해의 물상인 거예요. 개해의 물상. 그래서 이 개해라고 하는, 일단 개해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약간의 정지 물상이라고 하면, 개해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유동성이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신사회의 생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의 그러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미 이 물은 한번 일순을 쭉 하고 왔기 때문에 모든 내가 돌아왔던 어떤 60가지 패턴의 지식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해 일주가 머리가 좋다 그래요. 흔히 바둑판 일주라 그러는데, 이렇게 총명하다라는 얘기지. 이러한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한 형상이어서 이렇게 신의 일주, 신해하고 개해를 보통은 머리가 총명하다, 머리가 좋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개는 해묘미 운동을 하고, 그쵸? 그리고 지지도 해묘미 운동을 해요. 지사라고 만나 있죠. 그쵸? 근데 이 개수는 사실 자수가 임수에서, 그쵸? 임수에서 개수로 이런 운동의 변화성을 갖습니다. 모든 지지의 좌우 요인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뭔가의 이러한 분산하는, 뭔가 이렇게 사물을, 생명체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성분을 개수로서 갖는다라는 거죠. 개수로서. 그래서 이 개수가 그러한 성향을 갖는데, 이 해수는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뭉치고 모이고 수렴되고, 그렇죠? 이런 그런 어떤 암흑과도 같은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에너지가 사실은 그렇게 썩 맞는 거는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거랑 비슷한 반대편 에너지를 보면 이렇게 정사라고 하죠, 그렇죠? 정사. 그러니까 정사는 올라가면 이렇게 정병의 조합이 돼가지고 정화 열기가, 이게 어떤 영역이, 앵글이 작은 정화 열기가 넓고 높고 큰 병화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항상 열기로서는 이게 염상의 지상을 가지고 있지만, 정화 일간, 정화 입장에서 병화를 볼 때는 항상 내재적으로 자기보다 큰 병화를 내가 이렇게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심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병탈 정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탈. 그래서 정화가 병화를 놓으면 항상 어때요? 정화가 2인자가 되는 거지. 다른 구조를 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의 속성상 개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로수라고도 하고 우로수라고도 하고, 천상과 지상을 오르내리는 어떤 수증기도 좋고 아지랑이도 좋고, 기운의
사실은 이 임수가 가장 극대화하게 분열되면 작은 밀입자 형태로 갈라지면 그게 개수가 되는 거죠. 그게 통일이 되면 임수가 되는 거고 응축이 되면. 그런데 이렇게 개수가 해가 올라가서 임수가 되면 물의 속성이 달라집니다. 빛이라고 하는 거는 분산되는 속성인 거고, 화라고 하는 건 분산되는 속성인 거고, 수라고 하는 거는 모이는 성분인 거예요. 개수를 만약에 그러한 어떤 뭐 빗물일 수도 있고 우로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임수를 만나면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 비가 내리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시내에 있는 이런 조그만 여기도 뭔가 소나기가 오늘 내렸으면 이 소나기가 어딘가로는 배수로를 따라 가지고 어디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여서 어디로 모입니까? 한강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그래서 개수가 비록 수직 상하 운동을 하지만 임수를 만나면 자기의 역량이 커진다 해가지고 이것을 뭐 달어천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어천진.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임수를 만나면 빗물이 한강물이 된다. 그러니까 개수의 역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개수의 속성이 내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경신금을 만나서 생을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커진다라기보다는 개수는 임수를 만났을 때 개수가 만나면 이거 몇 년 세월 끊어지지 않는 비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임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달어천진 아니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끌어넘치면 그 어떤 움직임이 넘치게 되면 큰 성난 바다 형국을 형상을 이룬다. 이래가지고 개일주들이 이렇게 수니까 음수니까 부드럽고 유하고 그리고 물은 어떤 수용성을 가지고 있고 친화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개해를 물을 우리가 지난 이 시간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 형상을 명리에서는 윤하라고 하죠, 그렇죠? 윤은 적시는 형상인 거고 하는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는 형상인 거예요. 개라고 하는 건 만물의 이런 수분, 수기를 공급하는 이런 적시는 윤의 성분인 거고 해수라고 하는 거는 모이면, 집수가 되면 어딘가 유동하고 흘러가고 멈추지 않는 이런 성분이 윤하의 성분인데 윤하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개해예요. 이렇게 성품도 이렇게 원만할 수 있고 잘 적응도 잘 할 수 있고 특별하게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대인관계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킨다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는데 요는 뭐냐면 이렇게 나는 우로수인데 임수와 결합이 돼서 이 성향이 내 에너지가 조절이 안 됐을 때는 임수보다도 더한 큰 넘치는 바닷물이 돼가지고 어떤 형상이 된다? 쓰나미가 된다. 쓰나미가. 그러니까 보통 불은 타면 남는 게 있는데 물은 쓸어버리면 남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개해라는 성향이. 그래서 일견 같은 이게 간여지동이잖아요, 그렇죠? 간여지동이면서도 이게 일지의 겁재를 놓은 간여지동이란 말이에요. 정사나 이런 성향같이. 그래서 정사하고 개해하고 기사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왕지로 지지에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놓았는데 이거를 양인에 빗대 가지고 음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간여지동이 가질 수 있는 겁재 성향이 가질 수 있는 투쟁심, 또 어떤 경쟁심, 호승심, 이런 어떤 탈재하는 성분, 투기 성분 이런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리하게 일지 배우자 자리에 이러한 나랑 똑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간여지동 글자가 12글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물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흩어지는 성분보다도 어딘가 어때요? 자꾸 모이는 집의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집. 이걸 집수라 그러죠. 그렇죠? 이런 성향 성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간여지동보다는 어떻다? 조금 그러한 이게 분리적인, 분파적인 이런 성향이 조금 약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일간하고 지지에는 뭐가 있어요? 지지에는 이렇게
술에서 넘어온 무토하고, 그쵸? 무토하고, 그리고 갑하고, 임미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무토하고 일간하고, 이렇게, 그 암합을 하고 있죠. 명암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암합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자체 내에서는 이렇게 상관경관의 의미가 있어서 남명이 됐던 여명이 됐던 남명 같은 경우는 직장의 변동수라든지 이동 변동수라든지 여명 같은 경우는 배우자하고의 어떤 분리성이라든지 배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리할 수는 있지만 이게 수의 속성, 수의 속성 그리고 일간 안명합의 성향 이런 것 때문에 타 간여지동 간지보다는 조금 덜 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수에 이거를 그 충천분지라고도 해요. 왕양대해라고도 하고 충천 그 분지. 그러니까 하늘을 꿰뚫고 땅을 달린다라는 거예요. 다 쓰나미가 오르는 현상이 충천분지예요. 딱 개해가 충천분지 같은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그래서 개수일간 놓으신 분들이 보면 자기 개성이 크게 없는 것 같고, 두드러지 않는 것 같고, 다 맞춰주고 적응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 개해 같은 경우는 내면에 아주 강한 인자를 놓고 또 이게 임계의 조합이 돼가지고 왕양대해나 충천분지의 상황이 되면 이러한 성향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육친관계나 이런 데까지도 어떻다? 이렇게 상당한 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지지구조상에서는 이런 당연히 뭐 임수는 걸록을 하고 있지만 이 무토는 절좌를 하고 간목은 생좌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간지지가 다 물로 그러니까 어떤 그 근원 에너지로 만물을 키울 수 있는 윤화의 에너지로 쭉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뭔가 흐르든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 용처로 쓰이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결국 이 물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이 물기를 만나가지고 잘 흘러간다든지 물기를 만난다라는 것은 해중의 간목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설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상관으로 이 에너지가 이걸 수기유행으로 이 끌어넘친 에너지가 잘 통로를 잡아서 나가거나 아니면 이 개해라는 거는 약간 언밸런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는 올라가려고 하는 에너지고 하는 내려가려고 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아직 이렇게 해수는 모든 생명체들을 임술도 마찬가지였지만 해수 자체도 도찐 개찐인 거예요. 이렇게 병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현상계 여기 병이 그렇죠? 다 재물이고 그런 화토는 동법이기 때문에 병무라는 이런 을도 마찬가지죠. 을도 이렇게 술에서는 다 임묘가 됐지만 여기서는 다 뭘로 둔다? 절로 둔단 말이에요. 절사태 절태로 다 들어요. 중요한 성분들이 화토가 동일해가지고. 그러니까 역시나 이 해수 자체도 기본적인 육친의 관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여명 같은 경우는 지지에 상관경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관성이 가뜩이나 약한 데에다가 안에서 항상 상관경관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이 발현됐을 때 실제로는 그럼 상관이 발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겨났을 때 이 자식 때문에 부별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여명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결국은 이 겁재에 근거를 하는 자기 어떤 고집이라든지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자기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해져서 이 무토 남편 입장에서는 여기 예를 들어서 편제하고도 동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간하고는 암합을 하고, 그죠? 이미 무토가 여럿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기도 배형 관계가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현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는 현아가 되고 이 개수는 봄비라고도 얘기하죠. 봄비. 봄에 뭐 이거 약간의 그냥 일반 비보다도 장마 형태까지의 비를 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통칭해서 춘림하면 봄비입니다. 봄비. 예. 봄비가 이렇게 바다에 큰 호수에 내리는 형국인데 이 개수는 약간 빠른 성분이에요. 약간 개수가 물상이 이렇게 발랄하고 항상 이 무지개로 화하려고 하는 성분이 있죠. 무게랑 합을 해서 그런 성분이 있는데 해수는 좀 느린 성분입니다. 어두운 성분이고 느린 성분이고 그러면서도 개도 흑색이고 해도 흑색이죠. 성향은 다르지만 다 암흑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임술도 마찬가지지만 개해도 빛이 사라진 자리예요. 여기도 본래는 어때요? 영성, 형이상학, 정신적인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물질하고는 좀 어때요? 인연이 이렇게 좀 멀죠. 이 인연이 좀 멀어서 결국은 이 해중의 간목을 가지고 이 수기유행을 시켜서 결국 해중의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설하는 거니까 교육적인 성분이 많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게 왕양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충천분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무토가 만나가지고 무토나 아니면 무토를 생하는 병화 어두운 곳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물질계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어떤 이러한 재물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곳에서도 성취를 이룰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천라지망의 수레의 이런 어떤 영감, 인자 아니면 여기도 자공이 놓이죠, 그죠? 일간도 자축이 공망이고 여기는 거의 지지 12글자 중에서 해에서 해가 꽉 응축을 하고 모든 걸 수렴하고 오만 잡것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압축이 되다 보면 이게 유금지죠, 유금지. 이렇게 흔히 이 괴루야가 얘기하면 곤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수용성이고 모든 걸 다 포함하고 받아들이고 이 대지 같은 거예요. 대지. 이 지구 같은 게 지구. 그런데 이게 압축이 되고 응축이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자로 가면 이 해에 있는 임수가 개수로 바뀌어서 이 개수가 그렇죠? 이렇게 뭔가 생명체를 분화시키고 잉태해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성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해 다음에 그러한 의미가 뭘로 오는 거예요? 갑자로 오는 거죠. 갑자로. 이렇게 오는 형국인데 이 개는 빠른 성분, 해는 좀 느린 성분. 그러면서도 모이면 집수가 돼서 큰 바다를 이루려고 하는 성분.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약간 좀 느긋할 수 있고 느릴 수 있고 행동이 잘 좀 굼떠 보이고 빠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바둑판 사주라고 하네요. 기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움직임은 느린 듯 하지만 안에서 수는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요. 엄청나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 있는 모습하고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 그러면서 지살에 역말성인 자를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들이 더 두드러져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물이라고 하는 거는 흘러갈 때는 큰 바다나 강물 같은 데서는 그냥 고요하죠. 소리도 안 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저기 어디 양평 저쪽 가면 양수리라고 있죠, 그렇죠? 물이 만나는 데나
아니면 큰 암석을 만났거나, 아니면 물이 어떤